영화 접속을 아시나요? 사실 저도 영화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영화이다. 영화 OST 때문에도 많이 알려진 영화이기도 하죠. 접속의 개봉 시기는 1997년으로 당시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와는 다른 굉장히 투박한 모양이었죠. 사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 주연과 남자 주연은 채팅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며 새로운 사랑을 암시하듯 영화는 끝납니다. 이렇게 풋풋한 설레임이 있었기에 그 느린 속도에도 느리다 생각하지 못하고 채팅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영화처럼 실제로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을 꿈꾸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채팅을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느린데도 말이죠. 셰리 밀러와 제리 캐서데이 역시 채팅을 이용해 알아갔습니다. 셰리에겐 남편이 있었던 상태였죠. 뭐 대화만 나눴다면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은 원초적인 욕구에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셰리의 남편 브루스 밀러는 꽤 괜찮은 성공의 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폐차 사업을 하며 열심히 일을 했고 그만큼 수익도 뒤따라오던 상태였습니다. 셰리는 16살부터 혼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1997년 그녀는 브루스 회사의 회계 담당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브루스는 47살, 셰리는 26살의 미혼모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난폭한 전 남편과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분명 나이차가 많았지만 이들에겐 그저 숫자에 불과했죠. 빠르게 불타오른 그들은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속삭이다 동거로 이어졌고 마지막은 결혼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셰리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브루스 동생에게 브루스는 나한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에요 라는 기쁨 담긴 말을 했을 정도였죠. 그럴 만도 했던 게 16살부터 혼자 삶을 이어나가다 그 후에 만난 남자와의 힘든 생활로 지쳐있던 상태였죠. 그녀는 그를 만남으로 정상적인 삶의 길로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루스 역시 셰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예요. 젊고 예쁘며 금발이죠. 셰리는 내 눈을 멀게 했어요. 라고 제소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참 행복해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져 갔습니다. 셰리가 너무나 큰 돈을 쉽게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브루스는 그다지 신경 쓰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셰리가 쓰는 카드는 브루스의 것이었으니 그도 그녀의 씀씀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그녀의 계좌를 편하게 확인하라며 컴퓨터도 사주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에는 컴퓨터가 상당한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돈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일도 하는 중이었는데 화장품 영업이었습니다. 영업이다 보니 고객이 어디에 있든 이동하며 판매가 가능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셰리는 친구와 떠날 여행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둘러보다 우연히 채팅방을 발견하게 되는데 호기심에 참여한 채팅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상당히 노골적인 이름들을 써가며 여러 가지 환상들을 공유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환상은 어른들의 환상들이었죠. 그렇게 25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채팅을 즐기던 셰리는 리노 듀스라는 이름의 제리 캐시데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리는 전직 경찰이었으며 네바다주 리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약 문제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1999년 7월 셰리는 친구와 여행을 갑니다. 리노로 말이죠. 그렇게 셰리와 제리는 실제로 만남을 갖습니다. 이렇게 만난 셰리는 제리에게 큰 의미가 됐는데 그는 당시 결혼 생활이 엉망으로 끝이 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서 혼자 살아가며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였기에 그녀는 그에게 큰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셰리는 화장품 판매를 핑계로 주기적으로 리노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지 않을 때는 이메일을 교환하며 여러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렇게 점점 관계가 깊어지자 셰리는 제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함부로 대하네. 어디 조직의 일원이네. 제리 너의 아이를 가졌었지만 남편 때문에 유산을 했네. 라며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는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 수술을 받은 상태라 임신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발전해 나가다 브루스를 해야자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때 브루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브루스는 아내가 온라인에서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출장 역시 이해했죠. 그 당시 그가 고민하고 있던 일이라곤 셰리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계획뿐이었죠. 그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 사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믿었습니다. 1999년 11월 8일 밤 브루스가 늦은 시간임에도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에 셰리는 그의 남동생 촉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브루스를 확인해달라 부탁했죠. 촉은 알았다고 말하고 브루스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업장을 둘러보던 그는 바닥에 싸늘하게 식은 브루스를 발견합니다. 셰리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처음에 많은 돈이 없어졌기에 금품을 노린 범죄인가 생각했습니다. 브루스의 직원도 용의자에 올라 조사가 벌어졌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며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셰리에겐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범인일 리 없었는데 그러나 그녀의 행동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죠. 셰리의 동서 주디가 보기엔 셰리가 남편을 잃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고 이튿날 셰리가 술집에서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남자친구를 그녀의 집에 살게 하는데 남자친구는 제리가 아닌 새로운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리는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브루스의 사건이 있고 며칠 만에 셰리와 헤어지게 됐고 리노에선 무언가의 이유로 2번 체포되어 아들의 양육권을 잃게 된 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0년 2월 1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서류 가방을 그의 동생이 발견하는데 그 안에 들은 편지에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은 증거들을 챙겨 경찰에게 전달합니다. 서류 가방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자료들을 첨부해둔 상태였습니다. 셰리와 나는 메일들을 인쇄해둔 거였죠. 2000년 2월 22일 경찰은 셰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돌아올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2 사람의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어처구니없게도 리노였다고 합니다. 저는 행선지를 듣고 이 사람 진짜 매정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2급 사람을 해한 혐의와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그녀에게 보여줬지만 셰리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죠. 그녀의 무죄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내려져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8년 8월 연방법원 판사가 제리의 편지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며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녀는 2009년 7월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2012년 새로운 재판에서 유죄가 내려지며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나름 행복하게 보였던 그녀. 그녀는 16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판사와 검사에게 4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냅니다. 죄책감이 든다는 편지에는 브루스는 나를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며 자신이 그에게 해를 입혔다는 자백이 담겨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이 두려워 그를 해함으로써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며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과 아이들을 사랑해줬다 라고도 적혀 있었죠. 무슨 바람이 들어서 편지를 보냈는진 모르겠지만 그녀는 죄를 인정했고 이제서야 완벽한 범인으로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셰리는 좋은 아빠 아래서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아이들의 삶조차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녀 한 명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고 상대에게 무슨 이야기들을 해왔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이런 멍청하고 미련한 선택을 했다는데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아빠가 될 생각에 뿌듯해했을 브루스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해 더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날 생각을 하며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참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가 정말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빌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키노TV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